사람이 몇 명 안 돼가지고 내가 신명이 안 나서 안 그래도 힘든데 타오미 개명 운수가 눈앞인데 세상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모구당에 왔던 사람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러니까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힘이 안 나. 작년에 임시 때문에 여기 왔다가 요즘 안 나오는 그 동곡이 지난번에 여기 와가지고 근데 서울에 가서 입춘대길 방문을 붙여주고 왔어요. 근데 그때 가면 내가 내려올 때 같이 따라온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걸 약속을 안 지켰어.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에 있으면 재물도 나가고 병도 날 거고 힘들다 그래. 내 말 안 들어서 지금 죽을 지경이야. 병에 그게 사실은 그 신병인데 2층에다가 자기 아버지 우패를 모셔놨거든. 내가 천재 지내고서. 근데 거기다 팽개쳐주고 그냥 안 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사실은 있는 재물을 다 처분하고 산중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거든. 도 닦아야 된단 말이야. 여기 나한테 와서 공부했으면 안 그랬지. 근데 그 재산이 여기저기 뭐 부동산도 있고 처분하면 큰 공을 세울 수도 있는데 현실에 젖어가지고 내 말을 안 들지. 내가 도력이 있어도 도력을 보여줬으면 그렇게 내 말을 들었겠지만 근데 그 도력을 보고 따르면 그 정신이 잘못된 거야. 그 밑바닥을 보고 근본을 보고 사람을 볼 줄 알아야지. 그게 안타까워요. 내가 오늘 정우가 올린 그 글이 선영이라고 썼는데 한자로 영화영자를 썼어. 그래서 나 집사람한테 영화영자 쓰면 안 되는데 여기 이거 이 대신 여기다 대신 흑토를 써야 되는데 흑토.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이 만화님이 정우한테 보냈어. 근데 이 글자 때문에 나 오늘 글 안 쓰려고 했거든. 컨디션 조절을 해서 힘들어서 이제 요즘 내 글 쓰니까 아주 징기가 빠져 힘들어요. 빙글빙글 돌아. 징기가 빠져가지고. 근데 이거 여기 이 기운이 딱 영자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고 이게 영이 전부 다 이게 불꽃 아니요 불꽃. 근데 이 영자 여기 이 변에 목화토금서 다 글자가 있어. 여기 목자 쓰면 이건 영화영자야. 여기다가 화를 넣으면 불꽃 불의 기운이야. 여기다 토를 하면 무덤영자예요. 무덤영자. 여기다 금을 하면 금자 쓰면 줄형자야. 줄이라고 옛날에 그 철사 같은 거 끊는 거 있죠. 이렇게. 요즘 사람들 그거 잘 모를까 줄이라고 하면 그 줄형자야 이게. 세금자 들어가면. 여기다가 무주자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건 신의 물. 근데 그냥 불꽃처럼 튀는 형국에 신의 물 형자. 그러니까 이 글자 속에 목화토금서가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면 실수를 안 해. 이게 영화영자는 나무가 밑에도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 위에 불꽃이 있으니까 막 그냥 화생 쳐갖고 와 가잖아. 그래서 이게 영화라고 아주 빛날 화자에서 영화영자. 근데 여기다가 토자를 하면 무덤이야. 무덤 땅속. 그 무덤영자라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 이런 실수를 안 하지. 그게 영자랑 이 영자를 비슷하니까 이 영자를 요거 잘못 쓰면 이거 선영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해가 돼 무슨 얘기인지? 저 영자 가지고 내가 글 쓴 거야 오늘. 글을 안 쓰려다가 읽어본 사람은 몇 명 안 될 텐데
읽어봤어도 그냥 건성 넘어가면 깊은 뜻을 모르고. 네, 그래서 내가 글 쓴 걸 내가 읽어주고 해석해주게. 내가 글 쓴 거 여러분들이 잘 읽으면 진리를 깨달아요. 내가 그냥 건성으로 쓰는 것이 글이 아니에요. 영적인 훈이 쓰는, 이치에 맞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 저게 글자 하나 가지고서 쓴 게요. 인체, 사람의 몸에서 수화 작용이 하여 명주를 존재케 한다. 그 수화가 뭐냐? 몸체로는 심장의 화요. 심장이 불. 그 다음에 신장은 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심장은 위에 있고 몸체에서 신장은 아래에 있다고. 이게 바로 뭐다? 선천의 화수 미제계야. 불이 위에 있고 밑에 수가 있으면 그 화수 미제야. 그러니까 미제니까 건너갈 수가 없다. 그 선천에는 그래서 완성될 수가 없다고. 미래가 돼야 기제가 되지. 그게 미제가 되다 보니까 수화가 어떻게 돼요? 균형을 잊어버렸어. 현실적으로도. 그래서 이 상부에는 심장이 있고, 불이란 불의 심장이 있고, 신장은 수기로서 아래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미완성으로 생사양단으로 구별되어 생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선천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신체 구조가. 그래서 선천의 양도 시대의 운수가 이렇단 말이야. 그러나 선천과는 반대인 후천우는 수승화강이 돼. 수승화강. 그래서 수가 위로 올라오고 화가 밑으로 들어가요. 그 기운이 돌아간다고. 그런 기운으로 바뀌어.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개벽되어 가지고 수화 기제 형국이 되니, 음양의 수화가 그게 균형을 딱 맞아요. 선천에는 삼양이음인데 후천에는 정음정양이 된다고. 수화가 균형을 이룸으로 생사가 일하다. 생사가 한결 같다. 하나요. 하나.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 그래서 즉 선천의 양도는 양의 화가 3이고 내가 늘 강의했죠. 음의 수는 2로서 이게 편협한 삼양이음 시대였기 때문에 균형을 이렇게 이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음의 수가 양의 화에 의해서 마르게 된다고. 양이 강하고 음이 약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음이 쇠약해져, 말라져.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치란 말이에요. 즉 불이 선천은 중심이 되는 시간대였다. 선천은 불이 중심이야. 그래서 양의 중심이죠. 사람으로 하면 남자가 중심이었죠. 그래서 화기는 하늘의 상이라면 수기는 땅의 하를 대변하니 아래의 수기를 위로 올려줘야 생명체가 생성되므로 강한 화기라야 아래에 있는 수기를 하늘 위로 상승케 하기 때문에 선천은 하늘시대거든요. 하늘시대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수기를 갖다 끌어올리려면 강한 화기래야 수기를 올린다고. 그래서 선천은 화가 강하단 말이었어. 음은 2인데 화는 3이라고 강해. 그런 이치란 말이요. 그래서 비가 내리게 하는 법이라 하늘의 상제께서, 그래서 하느님은 그래서 윗상자 상제님이요. 하느님의 임금이지 상제. 근데 미래는 인간이 곧 하늘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상제께서 화로서 불로서 천하의 조화를 내었다. 이러한 이치를 글자적으로도 우리 한자로 내었으니, 경영한다는 영은 불화에, 경영한다는 영자는 이게 똑같은 불화변이죠. 불화가 딱 있는 건 밑에가 율렬한 여자가 같죠. 율려작용을 갖다가 불기운으로서 움직인다고. 그래서 이게 경영한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경영한 영은 불화가 상해, 음양의 짝으로서, 불화자가 2개 있다는 것은 음양으로 같이 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음양의 쌍으로 있고, 조화 율려의 여자가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그 영화의 영은 아래에서
아래에 있는 목의 나무로부터 태워서 음양의 풀을 일으킴으로 영화롭게 된다는 뜻이다. 하여 하늘의 양 화기는 결국 생명을 불로 태워 죽음에 이르게 하니 그 무덤 영자는 불꽃 화 아래에다가 흑토자가 붙어서 땅속으로 죽으면 땅으로 간단 말이야. 네? 무덤 영자. 한자 글자에서 유일하게 목화, 토, 금수, 오행의 글자가 다 들어가 영화형, 등불형, 무덤형, 줄형, 또 실개천형자를 이룬다. 근데 그 아래다가 오행 글자를 빼고서 벌의 중자가 들어가면 벌의 중자. 이 안에다가 벌의 중자가 들어가면 반딧불 형자야. 반딧불. 반디가 벌레죠? 그러죠? 그 반딧불이 요즘은 여름도 반딧불도 농약하고 그냥 오염돼가지고 안 생겨. 그런데 이 반딧불로 가지고 그 관광객을 유혹하는 데가 무주야. 무주가 가면 여름에 이제 거기는 아주 청정 지역이라 반디가 있는가 봐. 그러니까 그 반디 형자 이게 반디 형자. 벌의 중자 쓰면. 그리고 원리라면 쉬워요.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또 구술옥자가 들어가면 옥돌형 또는 발결행자이며 기화자가 딱 들어가잖아요. 여기다가 기화자가 들으면 기화는 불로 구워져. 불로 구워야 되잖아요. 불로 굽지 않으면 이게 약해서 못 써. 불 쪽에 들어야 돼 기화가. 그래서 이거 기화자 쓰면 이게 그릇 그릇을 뜻하는 거지. 그릇. 그러니까 그릇은 항상 어디다요? 만들어 가지고 토기를 굽잖아. 불 쪽에다 넣잖아. 그래서 이것은 항아리 행자가 되고 또 장군 부자가 있어요. 장군 부자도 장군이라는 거 그 항아리 비슷한 게 장군 부자야. 이걸 여기다 넣으면 역시 물그릇, 물동이 행자야. 거기다가 달기유자를 쓰잖아요. 여기다 달기유자를 딱 쓰면 여기다 달기유자를 쓰면 이건 술정이 한다는 주정할 영자야. 형자. 근데 왜 이게 들어가면 이게 주정한다는 뜻이냐면 여기다가 문숫자 쓰면 이게 술주자예요. 여기다 문숫자를 갖다 이렇게 붙이면 이게 술주자라고. 그래서 이것은 술을 상징하는 글자야. 그런데다가 이건 서방정토의 정신이거든. 서방정토 정신인데 이 서방정토는 뭐예요? 태는 열애하라 그랬죠? 근데 술 먹으면 기분 좋았고 막 그냥 그러잖아.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았고 화를 많이 내서 술 주정하는 것은 나쁘게 하지만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서 술 먹은 거야. 네? 그래서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주정하는 거지. 주정한다고. 근데 여기다가 또 여기다가 안 썼는데 여기다가 말씀만 짰으면 말씀만 써. 말을 작게 한다는 영자예요. 말씀을 적게 하는 정차.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를 알면 암기하기가 쉽다 이 말이야. 암기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 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혼자 글씨 연습했다고 했잖아요. 혼자 배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단어 같은 거 예를 들면 질서, 질서라고 딱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때는 질서 모르고 이 질자 대신 요 질자 썼거든. 예를 들면 질서라고 쓰면 아버지한테 혼났어. 그냥 혼나는 게 아니고 막 눈물 쏙 빠지게 혼났죠. 우리 아버지한테. 그 글자 하나 잘못 쓰면 혼나는 게 머릿속에 박히니까 안 틀리려고 애를 쓰는 거지. 단어 하나도 똑바로 쓰겠다는 정신을 가진 사람.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글자 잘못 쓰면 말이 엉터리로 되는 거지. 특히 한자는 글자를 잘 써야 돼요. 비슷한 글자.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한 글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글자 쭉 써놓고서 뜻을 내가 확인하고 바꾸지 않으려고. 헷갈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지. 한자.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무덤영자를 영화영자로 쓰는 걸 공고문을 보고서 오늘 글 쓴 거예요.
오늘 쓴 글이. 글자 하나 갖고도 여러 가지 쓴 거지. 근데 여기 이제, 불꽃이 마지막으로 지금 선천에, 불꽃 튀는 게 중동아니요. 중동은 내가 화약고라고 그랬는데 왜? 거기는 그 석유가 많이 나거든. 석유가. 그러니까, 화약고 아니요. 평상시에도 화약, 석유, 나오는 데는 막 그냥 연기, 막 불꽃이 막 올라가잖아요. 평상시에도. 그래서 그것은 선천 말대를 상징한다고. 거기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는. 근데 오미가 낙당당이라고 그랬거든. 비결에 오미는 낙당당인데 지금 오가 돌았는데 어찌 오미의 그 초부터 말이지. 응? 오미 낙당당이라는 건 집집마다 즐겁다는 뜻이요. 당당 집당자. 집집마다 즐거운데 지금 왜 이게 화기로서 이렇게 그 전쟁이 나가지고 오히려 분위기가 지금 위기냐. 그런데 그거는 모든 것은 음양이니까 외적으로는 그러니까 세상의 운수죠. 세상의 운이라고 그래요. 세운. 세상의 운. 이건 화기가 좀 나타났고 그냥 폭발한 기운이에요. 화기로. 근데 내적인 것은 뭐예요? 교운이죠? 네. 교운은 내와 외는 뭐예요? 반대잖아.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낙당당이요. 근데 그 근거가 선율이 출신인 그 노관이 올해 해인경을 비롯해서 모구당주의 일대기 또 주역 강일 심지어는 이제 다른 내용까지도 노래를 지었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썼잖아요. 외적인 세우는 반하야. 그 반대로 해서 내적인 교훈은 영신당주 천지부모의 당, 모구당의 당, 그게 당당이요? 네? 오미 당당이라는 거는 영신당주의 그 판에 들어가야 이번에 즐거울 수 있지. 근데 그 영신당주 판에서도 모구당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당 아니야? 그걸 쓴 건데 이해한 사람이 있어 이거? 무당은 이해를 했다네. 그래서 오미낙당당의 의미가 비결의 뜻을 내가 썼다고. 그래서 해인경의 활인성을 비롯 당주의 일대기와 주역 강설 등의 노래를 정일 집중으로 청취하면 정일 집중 그냥 건설을 듣지 말고 그 내용을 의미하면서 내용을 깊이 의미하면서 아주 집중해서 들으면 즐겁고도 즐겁게 된다. 그게 당당이 영신당 중에 당이고 모구당의 당이요. 네, 그렇게 푸른 거야. 그래서 계룡산에 덧붙이면 계룡산의 동학사 입구에 마을에서 신도한 천주가 장차 천주님이 강림한다고는 비결을 생각하고 거기서 지내다가 계룡시에 3군 본부가 생기고 여기 계룡시가 생기자 이쪽으로 와서 그 주인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제 사주팔자 부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길가에 앉아서 사주를 봤어요. 10수년 전까지 봤어요. 내가 나를 보고 나서 그냥 가버렸어. 내 기운에 눌려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인물을 여기 계룡시 와서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길가에 앉아서 사주팔자를 봤는데 내가 본래 도반한 사람이 40년 지기 그때는 30년도 안 됐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디 유명한 그 뭐 사주 보는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 나 그 사람은 가보지도 않았지만 우리 동네에 그 길가에 앉은 사람이 제법 볼 것 같더라.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랬더니 그래요. 그런데 왔어. 근데 와서 보니까 농협 앞에 앉았거든. 저 농협 이 동네에 제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농협 앞에 앉아 있어서. 근데 어떤 여자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여자도 수상 보는 여자였어. 그러니까 수상 보는 여자 따로 있고 사주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둘이가 이제 같은 이유니까 둘이가 같이 살았어. 그 옆에서 한 사람 수상 보고 한 사람 사주팔자 봤어. 근데 나는 뭐 사주팔자 내 사주는 내가 알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처녀가 젊어. 그래서 이 젊은 처자가 정신이 밝다 싶어가지고 내 사주 수상을 보여줬어. 그 때문에 사주 보는 사람은 피해주더라고 저쪽으로. 한참 얘기를 해서 하고 나서 끝났는데 끝나냐고 하니까 보니까 이제 여자가 다 끝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오는데 오면서 나를 딱 쳐다보지만
눈을 크게 뜨고 말이요. 크게 뜨고. 그냥 자기 자리에 앉자마자 극기상이라고 그러다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돈 받고 사주를 보는 사람인데 선생님은 사주 좀 한번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줬지만 한참 동안 말을 못해. 그 한참 있다가 자기 손을 이렇게 나한테 보여줘. 이렇게 보여주는데 양쪽 손에서 땀이 흘러갖고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으로 똑똑 떨어지더라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그림으로만 생각하고 봤던 그 관상을 직접 봤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경험 처음 했다는 거지. 사주를 못 보는 거지, 내 사주를.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 게 뭐냐? 증산 선생님하고 사주팔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러고 왔는데 내가 그 말을 해줘야 기운이 통한다 그랬죠. 이무기도 성인의 말을 들어야 어디에 그 연못에 이무기가 있는데 그 이무기가 승천한대 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승천한다고. 그게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말을 해줘야 돼. 근데 나는 사실은 3번 이상 들은 사람이지, 3번. 그 사람 중에 하나야. 그래서 내가 고마워서 저 덕천이 있는데 덕천복이 그 사람 좀 오라 그래라. 저녁 먹게. 저녁 때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라 가니까 왔어. 근데 옆집이야, 옆집. 옆집에 보면 방이 있는데 저 지금 이제 덕천 사는 그 방 저쪽 끝에 3층 같으면 저 끝 우리 소정이가 살던 방 거기 들어가가지고 애들하고만 놀아. 그 밥상 다 챙겨가고 밥 먹으러 가니까 나왔는데 밥상을 보고 그냥 갔어. 왜 갔겠어요? 그 기운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나의 기운을 감당 못해. 밥상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앉아서 같이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려갔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동네에서 이제 다른 동네로 이사 갔는데 그래서 영신당 증산상제의 사주팔자를 내가 뽑아봤어요. 근데 영신당 증산상제면 신미, 무술, 병호, 무자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썼잖아요. 미에는 그 신미에서 미가 실제는 해묘미 삼합이죠. 그래서 목국으로서 을목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미토도 목으로 기운이 붙어 있어. 그 다음에 무술 무자는 이 자 속에 자의 인원에 개가 들어갔어. 자가 임과 개가 그 자수의 그 천간이. 그러니까 그 인원의 개가 무토하고 합의되면 전부 다 불이 돼. 무토가 다. 근데다가 이 술은 우하고 삼합이 돼서 또 불이 되죠. 그러니까 이 양반도 우리 정상께서도 신을 빼고는 전부 다 목화야. 내 사주하고 똑같아요. 내 사주는 내가 신묘 아니요. 그러니까 신만 빼고서 전부 다 목화거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걸 보고서 이제 내 사주가 증산상제인 사주하고 불사주가 똑같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영신당님도 내가 참고로 해놨죠. 영신당님도 경인, 병술, 갑진인데 시를 내가 몰라. 근데 그 3가지만 보면 월이 병술을이고 일이 갑진이다. 병이 갑을 만나면 목생화 하잖아요. 목생화. 그러니까 목도 그냥 경인의 인두목이죠. 근데다가 요 술 안에 또 정화가 또 있지. 또 이 진 속에 개수가 있어, 개수. 그래서 개수가 술에 그 무토하고 연결되면 역시 불이 돼. 그래서 영신당님도 경금을 빼고서 일진이 목화다, 목화. 시까지 뽑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불기운이다. 그게 불의 기운인데 실제는 정상계단 나하고 거의 비슷한 불이죠. 그러니까 그 불이 둘이잖아. 내외로. 저 글자가 내외로 불이 2개 있는 글자죠? 네.
그래도 이것은 결국은 화의 작용으로서 천천히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 화의 그 자리에 구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실제 구가 화의 그 변한 거지. 화에. 그러니까 금화 교육에 구금 화가 말이죠. 교육하는. 그래서 후천세계를 짓는다. 이렇게 글을 오늘 쓴 거야. 그래서 저 무덤영자 하나 가지고 글을 이렇게 쓴 겁니다. 글자 하나 속에서 이렇게 머릿속에 방금 돌아가지고 한순간 쓴 거예요, 이거. 글자 해석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뭐 다른 강의할 필요가 없네. 시간이 다 돼서 어중간해 가지고.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해도 안 되고 10년, 20년 나한테서 공부하던 사람도 결국은 자기 갈 길로 가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하나 사주팔자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그 내가 40대 전에 산에 가서 단전을 호흡하고 할 때 맥박이 50회 미만이었다고 그랬죠? 50회 미만. 근데 지금 이제 글도 썼는데 저런번에 어디 갈 때 만화님이 내 맥박을 보고 49번 쓴다고 그러는데 저기 요 앞에 그 광남이 그 시계가 그 맥박 재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걸 또 재는데 똑같이 49번이야. 근데 어제 앉아서 또 재봤지? 그때는 47번이 또 줄었어. 그런데 오늘 아까 점심 먹을 때 만화님이 맥박자 한번 재보라고 그래? 그 맥박을 재고 1분 동안 초침 보고서 딱 재고 있는데 30분인가 썼는데 갑자기 맥박이 안 뛰어? 맥박이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한참 동안 기다리다 말았지. 안 된다고 한다. 그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목소리 아니요. 맥박도 안 뛴다고. 급합니다. 내가 목숨을 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작년부터 내년까지가 삼재 쓰고 내가 나이가 이제 70대 중반이 되니까 내가 그전에 얘기했죠. 군산에 가니까 어떤 사주쟁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주 보러 가지고 보니까 75세면 죽는다고 그랬다고 했잖아. 근데 증산들을 지나가다가 그만두고서 그런 거 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사주를 보러 가르쳐줬지만 내년이면 죽는데 70대. 근데 도인이니까 80대는 가겠대야. 80. 그러더니만 역시 수도하시니까 그건 초월하겠다고. 내 사주를 보다가 끝났는데 버릇이 돼갖고 안 되겠다고 다시 얘기해갖고 하는 얘기가 내 수명을 얘기한 거야. 수명 따지는 것이 자기가 이제 해보니까 맞았던가 보지. 그러니까 버릇돼가지고 수명도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내 명을 얘기하더라고. 근데 내 사주팔자가 불이라고 그랬죠. 불인데 수기로서 채워져갖고 대운에서 47세부터 해저축 수기가 들어가서 올해 내년까지 끝이야. 내년 77세 내 생일이 5월, 음력 5월이니까 양력은 7월까지 딱 끝이야. 그게 내년이면 끝이야. 사실은 술 대운이 들으면 술은 인호술이잖아. 그 화기가 강해지면 불타서 죽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고 있거든. 근데 천하설을 하니까 천지 부모로서 그 기운을 내려받으면 신금을 가지고서 천을균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데 내 사주가 사실은 불덩어리고 영신당님도 그렇지만 정상께서 정상께서 불이라고 했잖아. 그 양반이 39세에 어천하셨어. 39세.